열심히 했으면 뭐해. 잘해야지. 짱이 넘쳤던 거죠. 그냥 열정과 패기로 그냥. 전 진짜 이해가 안 돼. 전 그랬으면 진짜 대학 못 갔어요. 안녕하세요, 6월입니다. 네, 오늘은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 좀 입시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것도 있는데 면접 영상이나 자소서 영상 이런 건 만들었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뭘 했는지 전반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고등학교 때 제가 뭘 했고 지금 돌아봤을 때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때 무슨 활동을 했냐가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 뭘 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나 이런 걸 궁금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미디어과를 1학년 때부터 거의 생각을 했고 대표적인 활동을 모아봤을 때 이제 영상 동아리랑 UCC 대회, 프랑스어 클러스터 수업, 멘토링, 신문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거의 다 제가 했던 거는 다 영상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입니다. 제가 만든 동아리였고 제가 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고 제 수시의 전부? 가장 노력을 많이 쏟아부었고 입시에서도 제일 어필을 했던 그런 활동입니다. 저는 이제 2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때 영상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1년 동안 무슨 활동을 할지를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기본 계획이 있어서 1년 동안 그 동아리가 좀 잘 돌아갔던 것 같고 이게 3월에 갑자기 학기에 딱 돌입을 하면은 정신없어서 놓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1학년 때 딱 겪어보고 2학년은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영상 연출 관련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연출 이론에 관련된 수업을 했어요. 좀 시놉시스를 각자 내보자,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제 배우들은 연기 리허설을 따로 하고 촬영 계획을 했죠. 한 신당 몇 분 동안 찍어야 되고 뭐 이 씬 며칠에 찍고 이런 계획을 한 다음에 촬영이 제일 오래 걸렸죠. 촬영을 계속 한 몇 달에 걸쳐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편집 바짝 하고 상영회를 했습니다. 사실 계획에서는 9월쯤에 청소년 영화제를 나가고 싶었는데 절대 그 계획대로 안 되고 계속 딜레이가 됐었죠. 영화 만드는 중간에 이제 학교에서 돈을 갑자기 준다는 거예요. 동아리 예산을 준다 그래서 90 불렀어요,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안 주고 60만 원을 따서 10만 원을 한 스튜디오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그 되게 광고도 찍는 그런 전문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었죠. 이제 영상 동아리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점들 입시를 할 때 어필했던 거는 총체적인 사고랑 뭐 리더십, 소통 능력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총체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 현장에서 어쨌든 제가 제일 책임자고 친구들한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서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야 그 현장이 잘 돌아가잖아요. 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다 같이 잘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촬영할 때 딜레이가 많이 되지 않게 시간만 체크해주는 친구를 따로 뒀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PD 역할을 제가 뒀던 것 같고 영화의 내용이나 메시지 이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이렇게 연출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이랑 촬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 장면에 몇 분 정도 투자해야 될지 이 스튜디오 돈이 얼마 들고 막 이런 문제가 완전 다른데 그걸 다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한 번에 너무 여러 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촬영 현장을 제가 나름 이끌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고 또 소통의 의미를 지금의 저보다 그때 제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고 그 사이에 메시지가 전달되고 둘이 생각하는 메시지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어떤 오류나 왜곡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건데 그걸 이때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 머리를 친구 머리랑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머리, 네 머리, 복사 이런 느낌? 그래서 이때 진짜 소통과 설득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결과 중심적이고 성과주의인 사람이었어요. 과정? 아무 의미도 없다. 결과가 좋아야지. 열심히 했으면 뭐해. 잘해야지. 약간 이런. 영상 찍고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 게 되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재미없는 거고 어떻게든 그 과정에서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과정에서 이렇게 즐기고 이러느라 좀 에너지가 덜 들어가면 그래서 퀄리티가 낮아진다면 전 되게 후회를 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못 즐겼죠. 그리고 배우들도 되게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디션을 보는데 제 눈앞에서 그런 연기를 처음 보니까 와, 내가 뭐라고 이 친구를 평가하지? 내가 이 친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원석 같은 친구가 들어왔었고 단편 영화 이름이 컬러리스였어요. 그래서 생맹인 학생이 미술 입시에 도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정록생맹 아시죠 여러분? 그 더글로리 더글로리 예솔이가 정록생맹이잖아요.
이제 세미예요. 생맹이라서 이름이 세미거든요. 그 친구는 뭔가 생맹이지만 기본적으로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거죠. 재능이 뛰어난 친구여서 네, 그 연기 잘하는 친구가 그 주인공을 맡았었죠.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세미야 막 이렇게 부르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여기 외대 들어와서 학회에서 감독 맡았을 때도 영상에 나와줬었어요. 제 썰이 또 2개가 있어요. 영상 동아리가 제일 중요한 활동이라 좀 말이 많아요. 그 다른 또 배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근데 아직 영화 촬영을 다 못했는데 전화를 간다고 해서 하루 이제 나를 잡아서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도 남은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전학을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을 한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도 촬영을 잡았어요.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난 채로 가봤는데 이 친구들이랑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진짜 이걸 내가 근데 솔직히 전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영화 촬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고 촬영을 시켰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했죠. 그래서 뭔가 완성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외부에서 촬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스튜디오에 갔는데 저는 진짜 딱 맞춰서 50만 원만 들고 갔거든요. 근데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이러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다행히 같이 가준 선생님께서 돈을 내주셨죠. 그때 영어 선생님이 영상 동아리 담당이셨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좀 동아리를 제 맘대로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융통성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토요일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겠다 하면 선생님은 같이 가셔야 돼요. 토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걸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1시 49분이다. 렌즈가 나올라 그래. 그리고 이제 2번째는 UCC인데 제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분들 수상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UCC도 수상도 되게 경쟁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보통 이제 시험 기간 말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1달 동안 수행평가랑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제가 이제 UCC를 싹 쓸었습니다. 좀 많이 받았는데 영어 UCC, 민주시민, 역사, 일본어, 수학, 세계시민 뭐 이런 것들을 받았었는데 민주시민 UCC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제가 연기를 했었고 또 역사 UCC는 민속촌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시각장애인 역할을 해서 뭐 조선시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막 이런 걸 했었고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또 그때 너무 고마운 게 2명의 이름으로 올린 UCC인데 자기랑 상관없는 다른 2 친구들이 또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UCC 많이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겠다. 뒤에서 얘기하고 세계시민 UCC가 그중에 제일 퀄리티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이태원에 가서 외국인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저희가 진짜 깡이 넘쳤던 거죠. 그냥 열정과 패기로 그냥 가자! 하자! 이러고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상 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말을 못 걸겠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카페에 가서 1시간 동안 마음을 추스리고 막 계속 이렇게 얘 질문 연습해보고 그러다가 딱 들어가서 이제 했죠. 외국인분들 생각보다 인터뷰 완전 잘해주세요. 거의 100%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생일에 영어 자막 이렇게 달고 그렇게 했었죠. 다음은 프랑스어 클러스터인데요. 이 클러스터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규 과목에 한 과목을 더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특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프랑스 문화 수업?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이었는데 원래 선배들은 공연도 보고 막 밖에 나가서 체험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때부터 이론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제 영상에 많이 나오는 그 영상 동아리 했던 친구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또 막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 다 세특 적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향수 만들기나 식사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문화 수업도 했었고 크리스마스에 카페를 열었어요. 그래서 산타 모자 이런 거 쓰고 까나페 같은 거 만들고 팻말 들고 프랑스어로 주문해보세요 이런 거 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도 오고 교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아까 영어 UCC 찍었다고 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을 패러디 했었거든요. 이중 스파이의 보스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 프랑스어 클러스터 선생님한테 그 출연해달라 해서 진짜 출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연기를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이중 스파이를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보스 역할을 해주셨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이제 멘토링은 사실 멘토링이 그렇게 비중 있는 활동은 아니었는데 또래 멘토링이라고 아침에 일찍 와서 8시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또 썰이 있어요. 썰이 2개가 있는데 3명이서 했었거든요. 저랑 다른 친구랑 이렇게 싸운 거예요. 꽤나 크게 싸워서 한 달 동안 말 안 했었어요. 셋이 있는데 이 둘이서 계속 그 다른 한 친구한테만 말을 하고 저희 둘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멘토링을 할 때도 진짜 싸해. 진짜 이렇게 조용하게 진짜 공부만 해. 진짜 너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수어실 마냥 멘토링을 하다가 다른 친구가 아 제발 니네 화해를 하든지 뭐 어떻게 좀 해라 얘기를 했었죠. 그 친구한테 미안하네요. 왜 이렇게 좀 미안한 일이 많죠? 그래도 다행히 방학 때 그 친구랑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썰은 좀 억울했던 썰인데 그 멘토링을 할 때 그것도 이제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을 타고 싶어가지고 지각을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3명 다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너네 이거 조작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거 조작한 거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진짜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냐면 그거 매번 선생님이 사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저희가 조작했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아니란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으로 너무 화가 나고 그걸 그냥 이미 단정한 채로 약간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막 화를 내면 더 안 좋아지니까 물론 말투에선 제 빡침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 저 진짜 다 걸고 아니다. 저 진짜 제가 맹세할 수 있다. 저희 진짜 상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지각 한 번도 안 한 거고 진짜 지각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행히 장려상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화나서 교실 돌아와서 막 씩씩대고 마지막은 신문부인데 사실 신문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활동을 했었고 미디어과 가려고 하니까 관련된 활동을 하나 한 거지 좀 형식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고 그냥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소리지만 신문부가 꼭 미디어과인 학생만 할 필요가 없는 게 기사를 본인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자기 관심 있는 기사로 그 전공적 합성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학과든지 엮을 수 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2번째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냐. 저는 진짜 수시가 저를 살린 케이스고 완전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고1 때는 정말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한 해였고 1학기 때 3, 4등급이 나왔어요. 국영수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선생님들 출제 경향을 파악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전 그래서 시험지를 좀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기말고사 때는 점수를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2학기 때는 2, 3등급을 올렸죠. 국영수를. 근데 그래도 아직 2점 중후반 때? 2학년 때 많이 올렸어요. 2학년 때 문이과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과에 더 잘하는 친구들 많이 갔어가지고 문과에서 좀 등급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이런 말이 의미가 없죠. 이제는 문이과가 같이 수학 내신을 나누니까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전 그랬으면 진짜 대학 못 갔어요. 진짜로. 2학년 때부터는 총 내신이 1점 후반이 나왔어요. 1학기가 1.8, 2학기도 한 1.8 나와서 합산해서 이제 2점대 초까지 올린 거죠. 2학년 때 많이 올렸고 처음으로 국어가 1등급이 나왔죠. 근데 어쨌든 사탐으로 많이 끌어올리는 타입이었어요.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독서실을 좀 다니면서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걸 처음 해봤죠. 그래서 2학년 때 좀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아리도 하고 대회도 나가면서 한 거라 영화 촬영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제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게 2학년 여름방학인데 그때 10to10 학원을 다녔어요. 관리형 학원을 다녀가지고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그 10시에 나와서 카페에 가가지고 12시까지는 시나리오 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진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제 자랑 같잖아요. 근데 저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멘탈 관리를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예민하고 불안함도 되게 높은 성격이어서 시험 기간에 한 달 동안 공부를 해놓고 결국에 뭔가 시험 보기 전날에는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짓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보다 늦게 시작한 애가 오히려 더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날에 오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시작해서 지쳐버리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결국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노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때 영상이나 일기를 많이 봤는데
이런 귀여운 약간 하루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하루는 또 공부를 안 하는, 하루 걸러 하루 하는 그런 게 있고, 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꾸준히 하고 싶다. 그리고 후회를 진짜 많이 하는 타입이었어요. 뭔가 제 스스로한테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고 그거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또 그날 기분도 망치는 거예요. 그때 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 경우를 상상하면서 막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일기 보면은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거, 그리고 잘 될 때 탁 하는 것보다 진짜 하기 싫고 안 될 때 조금이라도 하는 거. 그걸 갖자. 그 얘기가 계속 있는데 지키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와서 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하자. 아니 뭐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이게 고등학교 때 쉽지 않았던 거. 수학 같은 경우에서 이걸 좀 느꼈어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3등급이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수학 선생님은 제가 공부하는 애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 번 수학을 잘 봤던 게, 물론 확통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시험 2달 전부터 하루에 2시간씩 맨날 했어요. 마더텅을 맨날 2시간씩 풀었는데 진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참고 맨날 했단 말이죠. 그때 진짜로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4개가 있었어요. 별이 4개가 있었는데 그걸 그 시험 보는 시간 안에 다 푼 거예요. 다 해결해서. 그걸 다 맞은 거예요. 그 경험을 한번 하니까 너무 짜릿하고, 아, 수학도 진짜 하면 되는구나.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이걸 느꼈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16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공부 얘기랑 벗어난 걸 수도 있지만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번아웃이 오잖아요, 당연히. 그때도 막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2학년이 끝난 그 방학 때 영상을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지쳐있더라고요. 그때는 번아웃이 와도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좀 되게 슬기롭게 다뤘던 것 같아서 그때 제가 한 얘기를 적어봤는데, 쉰다고 해서 새로운 걸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다시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실력이 없는 게 싫어가지고 하기 싫은 걸 수도 있으니까 뭐라도 좀 성장을 하면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최상위권 친구들 보면서 1등급 받는 친구들 보면서 진짜 현타 많이 왔었고, 이제 수능이랑 내신을 같이 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1등급인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 학원에서 저는 좀 공부 못하는 학생인 거죠. 아, 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1등급이란 벽을 뚫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진짜 컸어요. 뭔가 그리고 되게 걱정도 많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 망한 것 같아. 망했어. 이번 시험은 망한 것 같아. 이러고 절망하기도 했고. 2학년 기말고사도 너무 하기 싫어서 공부를 진짜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등급이 똑같았어요, 1학기랑.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도 그때 시험이 진짜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수학 끝나고 막 울고,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랑 친했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선생님 저 내신 올린 거 다 망했어요.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다 같이 망해서 내신이 똑같았어요. 3학년 때.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섣부르게 좌절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